5년 전 제 손녀라고 발표한 서유진은 사기꾼입니다. 백호그룹 대강당 200명의 기자들 앞에서 회장이 말했습니다. 서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DNA 검사 위조, 독극물, 살인교사, 증거가 여기 다 있습니다.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어요. 서유진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옆에는 진짜 손녀가 서 있었거든요. 20년 만에 찾은 제 가족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20년 전 중국 상하이. 제 앞에는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백호그룹의 중국 진출을 결정짓는 순간이었어요. 5년을 준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상대는 중국 최대 건설사 회장이었어요. 강 회장님, 이 계약이 성사되면 백호그룹은 아시아 시장을 장악하게 됩니다. 통역사가 전해준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텔 회의실 창밖으로 상하이의 마천루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백호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 거야. 야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50세였거든요. 아직 젊다고 생각했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 박민수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회장님, 긴급 전화입니다. 저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회장님, 한국에서 온 전화인데요. 급하다고. 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누군데? 백호병원에서 온 전화입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여보세요. 백호그룹 강철민 회장님이십니까?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죠? 저는 백호병원 응급실 간호사 이수진입니다. 회장님, 아드님과 며느님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계십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고속도로에서 대형 화물차와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두 분 다 중태이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서 땀이 났어요.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드님은 의식불명이시고 며느님은 심정지로 응급처치 중입니다. 회장님, 빨리 오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중국 건설사 회장이 물었습니다. 강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통역사가 제 얼굴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아들과 며느리, 제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건 책상 위의 계약서였어요. 5년을 준비한 계약. 오늘 서명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겁니다. 중국 건설사 회장이 말했습니다. 강 회장님, 오늘 계약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저는 일주일간 유럽 출장입니다. 오늘이 아니면 이 계약은 무산됩니다. 통역사가 제게 전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상하이에서 서울까지 비행기로 3시간. 공항 가는 시간, 수속 시간까지 합치면 5시간은 걸릴 겁니다. 병원에서는 빨리 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계약은 지금 당장 해야 했습니다. 제 안에서 2가지 목소리가 싸웠어요. 가족이 죽어가고 있어. 당장 가야 해. 5년을 준비한 건데. 이 기회를 놓치면 백호그룹의 미래는 없어. 저는 선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겼지만 계약을 먼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비서 박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회장님, 됐어. 계약부터 끝내자.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중국 건설사 회장이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강 회장님.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아들과 며느리 생각뿐이었어요. 계약이 끝나자마자 저는 뛰쳐나갔습니다. 공항으로 달렸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전화가 왔어요. 박민수였습니다. 회장님, 아드님과 며느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공항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봤지만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제 선택이 틀렸어요. 계약보다 가족이 먼저였는데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영안실에 있었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어요. 저는 천을 걷어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철수야. 목이 메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었구나. 며느리의 얼굴도 봤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짓던 그 얼굴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3일장이었어요. 조문객들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손녀라도 잘 키우셔야죠. 그때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손녀, 지원이는 어디 있어요? 병원에서 알려줬습니다. 손녀분은 사고 당시 차에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집에 혼자 계셨을 겁니다. 저는 급히 아들 집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지원아, 지원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아이 신발 한 켤레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혹시 옆집 아이 못 보셨습니까? 아, 그 아이요? 사흘 전부터 혼자 울고 있더라고요. 연고자가 없다고 해서 어제 아동보호시설에서 데려갔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동보호시설이요? 네. 백호아동보호센터요. 연락 안 받으셨어요? 저는 그제야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부재중 전화가 20통도 넘게 와 있었습니다. 전부 한국에서 온 전화였어요. 상하이에서 계약하느라 전화를 꺼놨었습니다. 백호아동보호센터에 전화했어요. 저 강철민입니다. 제 손녀 강지원이. 아, 회장님. 연락이 늦으셨네요. 어제 강지원 양은 입양 절차가 완료되어 새 가정으로 갔습니다. 뭐라고요? 연고자 없는 아동으로 분류되어 긴급 입양 처리됐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아니, 제가 할아버지인데요. 회장님, 연락이 닿지 않으셨잖아요. 아이가 사흘 동안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자 부재로 판단됐습니다. 어디로 입양 갔습니까? 찾아야겠어요. 죄송하지만 입양 가정 정보는 보호 대상입니다.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녀를 잃었습니다. 제 손으로 사업을 선택하고 가족을 잃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백호그룹은 승승장구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올 때마다 빈 거실이 저를 맞았습니다. 밤마다 생각했어요. 그때 계약을 포기하고 바로 왔어야 했는데.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녀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20년이 흘렀습니다. 백호그룹은 아시아 최대 기업이 됐어요. 하지만 저는 혼자였습니다. 70세가 됐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돈이 뭐가 중요한가? 가족이 중요하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5년 전 저는 손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입양 기록을 추적했어요. 하지만 찾은 건 손녀가 아니었습니다. 5년 전 저는 손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70세가 됐을 때였어요. 백호그룹 회장실에서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한테 남은 게 뭐가 있지? 돈은 많았어요. 회사도 잘 됐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아무도 없었어요. 명절에도 혼자였습니다. 생일날도 혼자 케이크를 샀어요. 초를 불고 앉아 있으면 눈물이 났습니다. 지원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20년 동안 찾지 못한 손녀였어요. 집사 김수철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만 잊으시는 게. 수철이, 자네라면 잊을 수 있겠나? 김수철은 입을 다물었어요. 20년 전 내가 선택을 잘못했어. 계약보다 가족을 먼저 봤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손녀를 찾고 싶네. 회장님, 20년이 지났습니다. 입양 기록도 찾기 힘들 겁니다. 그래도 찾아야 해. 저는 사설 탐정 5명을 고용했습니다. 백호원 입양 기록을 전부 추적했어요. 하지만 20년 전 기록은 대부분 소실됐습니다. 전산화되기 전이었거든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 박민수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손녀분을 찾았다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뭐라고? DNA 검사 결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금 로비에 계십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당장 올라오라고 해. 5분 후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25세쯤 돼 보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단정한 옷차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뛰었어요. 며느리 수진이와 닮았거든요. 눈매가 비슷했습니다. 내가 지원이냐? 네, 할아버지. 저 강지원이에요. 아니, 이름이 바뀌어서 서유진이라고 합니다. 그 여자가 봉투를 꺼냈어요. DNA 검사 결과입니다. 할아버지 머리카락을 몰래 구해서 검사했어요. 99.9% 일치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결과지를 봤어요. 강철민 서유진 친손녀 관계 확률 99.9%.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원아, 아니 유진아, 20년 만이구나. 저는 그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널 지키지 못했어. 유진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이제 만났잖아요. 그날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옆에 서 있던 김수철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저는 그때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집사 김수철이 저를 찾아왔어요. 회장님, 서유진 양에 대해 조사를 좀 했습니다. 왜? 무슨 문제라도 있나? DNA 검사를 한 업체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백호유전자 검사센터라는 곳인데 생긴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대표가 서유진 양의 지인입니다. 대학 동기라고 합니다. 저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수철이, 자네 지금 내 손녀를 의심하는 건가? 회장님, 그냥 확인 차원입니다. 재검사를 한 번 더. 늦네? 자네도 결과를 봤잖아. 99.9%라고. 그게 뭐가 더 필요한가? 김수철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회장님, 제 말은. 수철이, 나도 안다네. 자네가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 하지만 저 아이는 내 손녀야. 며느리 수진이랑 똑 닮았어. 내가 느껴. 하지만 그만하게. 유진이를 의심하지 말게.
김수철은 한숨을 쉬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김수철이 그날부터 유진을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다는 걸. 한 달 후, 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백호그룹 본사 대강당. 200명의 기자들이 모였어요. 저는 유진의 손을 잡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20년 만에 제 손녀를 찾았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이 아이가 제 유일한 혈육, 서유진입니다. 앞으로 백호그룹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서유진입니다. 할아버지를 20년 만에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 터졌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가족이 생긴 거예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유진이 제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2층 방 중 제일 좋은 방을 줬습니다. 유진아,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고마워요, 할아버지. 유진은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유진이 자기 방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김수철이 나중에 들려준 녹음 파일이 있었어요.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후, 드디어 성공했네. DNA 검사 위조한 거 들키지 않아서 다행이야. 백호그룹 상속자라니 완전 대박이잖아. 전화 통화 소리가 이어졌어요. 응, 맞아. 늙은이 완전히 속았어. 눈물까지 흘리더라고. 역겹긴 했지만 참았지 뭐. 이 정도면 연기 대상감 아니야?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할 일은 간단해. 저 늙은이 재산만 챙기면 돼. 얼마나 오래 살까? 70인데 얼마 안 남았을걸. 재산 다 받으면 나 완전 부자야.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뭐? 양심? 그게 밥 먹여줘? 돈이 최고지. 전화가 끊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 녹음을 들은 게 5년 후였습니다. 김수철이 5년간 증거를 모았거든요. 저한테 바로 말하면 제가 믿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5년 동안 저는 유진을 친손녀처럼 대했습니다. 명절 때 선물도 주고 용돈도 주고 회사 일도 가르쳐 줬어요. 하지만 유진은 달랐습니다. 제가 없을 때 직원들한테 함부로 대했어요. 돈을 물 쓰듯 썼습니다. 김수철이 조용히 지켜봤어요.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유진이 다른 재벌가에도 접근했던 기록을 찾았어요. 3년 전에는 한별그룹 회장 손자라고 사기를 쳤다가 들통났더군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 눈에는 유진이 착한 손녀로만 보였거든요. 유진이는 좋은 아이야. 가끔 버릇 없어 보여도 젊어서 그런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5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 제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왔습니다. 작은 파출소에서 한 소녀가 제 지갑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3개월 전, 백호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나왔습니다. 70세가 넘으니까 건강검진을 자주 받아야 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번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혈압이 조금 높으니까 스트레스를 줄이시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병원을 나와 차로 향했어요. 운전기사 이성호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회장님,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 회사로 가지. 네, 회장님. 차 안에서 저는 서류를 봤어요. 내일 이사회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주머니가 가벼웠습니다. 지갑이 없었어요. 성호야, 잠깐만. 네, 회장님?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아. 병원에 전화 좀 해봐. 이성호가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분실물 센터에는 없다고 했어요. 회장님, 병원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럼 어디서 잃어버렸지? 저는 생각해 봤어요. 병원에서 나와서 주차장까지 걸어왔거든요. 그 사이 어디선가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일단 회사로 가자. 나중에 찾으면 되겠지. 지갑 안에는 현금 50만 원 정도와 카드가 몇 장 있었어요. 중요한 건 없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백호경찰서에서 전화 왔습니다. 경찰서? 네, 회장님 지갑을 찾았다고 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누가 찾아줬대? 젊은 여성분이라고 합니다. 파출소에 신고하셨다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지갑을 주워서 신고하는 사람이 있다니. 내가 직접 가서 받아오겠네. 회장님, 제가 다녀올까요? 아니야. 내가 직접 가야지. 고마운 분한테 인사도 해야 하고. 저는 백호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파출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경찰관이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백호그룹 회장님이시죠? 네. 제 지갑을 찾아주신 분이 계시다고 해서요. 경찰관이 안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앉아 계십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벤치에 앉아 있는 젊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25세쯤 돼 보였어요. 낡은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제 눈길을 끈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얼굴, 며느리 수진이와 닮았어요. 눈매가 똑같았습니다. 코도 비슷했어요. 20년 전 사진 속 수진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여자가 저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지갑 주인분이신가요? 목소리도 며느리랑 비슷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아, 네. 제 지갑을 찾아주셨다고요? 네. 병원 주차장에서 주웠어요. 신분증 보고 연락처 찾아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여자가 지갑을 내밀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강지원이라고 합니다. 강지원. 제 손녀 이름과 같았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지원? 네. 왜 그러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지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아, 아니야. 괜찮아. 그냥, 어디 아파? 네. 아니요, 저 괜찮은데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서. 밥은 먹었어요? 그 말이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지원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아직 못 먹었어요. 알바 끝나고 바로 여기 왔거든요. 그럼 지금 몇 시지? 저녁 7시요. 점심은? 점심도 건너뛰었어요. 바빠서요. 제 가슴이 아팠어요. 25살 젊은 아이가 점심도 저녁도 굶고 있었습니다. 같이 밥 먹읍시다. 제가 사례도 해야 하고.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 했을 뿐이에요. 지원이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야. 요즘 같은 세상에 지갑 주워서 신고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꼭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 정말 괜찮습니다. 저 집에 가서 먹을게요. 제발 부탁입니다. 이 노인네 마음 편하게 해주세요. 저는 정말 간절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아이와 함께 밥을 먹고 싶었어요. 며느리 수진이 생각이 났거든요. 지원이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정말 죄송한데 간단하게만요. 좋아요. 가까운 식당으로 갑시다. 저는 지원을 데리고 근처 한 식당으로 갔어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동네 한정식집이었어요.
지원이 편해 보이는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메뉴판을 보여줬어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시키세요. 저는 김치찌개요. 김치찌개? 다른 건 안 시켜요? 네. 저 이거면 충분해요.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비싼 걸 시킬 줄 몰랐어요. 아니,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김치찌개 2인분이랑 불고기 정식도 주세요. 네. 음식이 나왔습니다. 지원이 밥을 먹는 모습을 봤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팠는지 금방 한 그릇을 비웠어요. 더 드세요. 아니에요. 배불러요. 괜찮아요. 밥 한 그릇 더 달라고 할게요. 저는 밥을 더 시켰습니다. 지원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많이 먹어야죠. 나도 젊었을 때 밥 3그릇씩 먹었어요. 지원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예뻤어요. 며느리 수진이가 웃을 때랑 똑같았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지원 씨는 지금 뭐 하세요? 편의점에서 알바해요. 낮에는 백호대학교 다니고요. 백호대학교요? 몇 학년이에요? 4학년이요. 내년에 졸업해요. 전공은? 경영학과요. 오, 경영학과. 좋네요. 졸업하면 뭐 하고 싶어요? 지원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취직하고 싶어요. 어디든. 꿈 같은 건 없어요? 꿈이요? 지원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저한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살고 싶어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25살 젊은 아이가 꿈이 없다니.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가족은 없어요.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고아원이요? 네. 백호원이요. 거기서 20살까지 있다가 나왔어요. 백호원. 제 손녀가 입양 보내진 그곳이었습니다. 혹시 태어날 때부터 거기 있었어요? 아니요. 5살 때 들어갔대요.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요. 5살. 교통사고. 제 손녀와 똑같았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아이가 혹시... 하지만 아니에요. 제 손녀는 서유진이었습니다. DNA 검사까지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지원 씨. 아니에요. 저도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이거 받으세요. 사례금입니다. 아니에요. 이건 너무 많아요. 지원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요. 받으세요. 정말 괜찮아요. 저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지원은 끝까지 거절했어요. 제가 아무리 권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명함만 건넸어요. 그럼 이거라도 받으세요.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감사합니다. 지원이 명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럼 저 이만 가볼게요. 안녕히 가세요. 지원이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봤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떠올랐어요. 손녀 지원이 생각도 났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지원 생각이 났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었어요. 서유진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표정이 밝으세요. 그냥 좋은 사람을 만났어. 누구요? 지갑을 주워준 젊은 친구야. 그래요? 유진은 별로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유진이 뭘 했는지 나중에 알았어요. 유진이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강지원을 조사했다는 걸,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다는 걸. 그날 이후 저는 강지원을 자꾸 떠올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아이가 궁금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지원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지원 씨? 저 강철민입니다. 아, 회장님.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네, 잘 지내요. 감사합니다. 혹시 시간 되면 식사라도 같이 할까요? 지난번에 사례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지원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알바 끝나고 연락드릴게요. 좋아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렇게 해서 저는 지원을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백호대학교 근처 작은 카페였어요. 지원이 들어왔어요. 여전히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늦었어요. 아니에요. 나도 방금 왔어요. 뭐 마실래요? 저는 아메리카노요. 저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지원과 마주 앉았어요. 요즘 학교는 어때요? 네, 괜찮아요. 이번 학기 끝나면 졸업이에요. 졸업하면 취업 준비하겠네요? 네. 사실 좀 걱정이에요. 스펙이 별로 없어서요. 무슨 소리예요? 경영학과 4학년이면 충분하죠. 지원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회장님은 모르실 거예요.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토익 점수도 높아야 하고 인턴 경험도 있어야 하고. 지원 씨는 그런 거 안 했어요? 아니요. 알바하느라 시간이 없었어요. 등록금이랑 생활비 벌어야 했거든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 아이가 스펙 때문에 취업을 못하다니. 혹시 백호그룹에서 일하고 싶어요? 지원이 눈을 크게 떴어요. 네. 백호그룹이요? 그래요. 내가 추천해 줄 수 있어요. 아,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지원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왜요? 그건 너무 큰 혜택이에요. 저 그냥 지갑 주었을 뿐인데요. 지원 씨,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고 싶어요. 지원 씨는 성실하고 정직해요. 그게 제일 중요한 자질이에요. 하지만 생각해봐요. 졸업하고 연락 주세요. 저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꼭 지원을 회사에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지원을 몇 번 더 만났어요. 산책도 하고 식사도 했습니다. 지원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했어요.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공원을 산책하면서 지원이 물었어요. 회장님은 가족이 없으세요? 손녀가 하나 있어. 유진이라고. 아, 그래요? 저도 봤어요. 뉴스에서. 그래. 유진이 어때 보이던가? 지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판단할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대답이었어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괜찮아요. 화려해 보여요. 저랑은 다른 세상 사람 같아요. 지원의 말이 맞았습니다. 유진과 지원은 정말 달랐어요. 유진은 명품을 좋아하고 화려한 걸 즐겼습니다. 지원은 소박하고 검소했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지원에게 끌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생각이 났거든요. 한 달이 지났어요.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유진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자주 외출하시네요? 응. 그냥 산책 좀 하고. 혼자요? 아니, 친구랑. 무슨 친구요? 유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지난번에 지갑 주워준 친구야. 아, 그 사람이요? 유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그래?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하지만 유진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날 밤, 한 달이 지났어요.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유진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자주 외출하시네요? 응, 그냥 산책 좀 하고. 혼자요? 아니, 친구랑. 무슨 친구요? 유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지난번에 지갑 주워준 친구야. 아, 그 사람이요? 유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그래?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하지만 유진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날 밤, 유진이 방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김 탐정님? 저 서유진이에요. 네, 유진 양. 무슨 일이십니까? 조사 의뢰 하나 하고 싶은데요. 강지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25세, 백호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이 사람 신상 정보 다 파악해 주세요. 언제까지 필요하십니까? 일주일 안에요. 출생 기록부터 전부 다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유진은 거울을 봤어요. 할아버지가 왜 저 여자를 자꾸 만나지? 뭔가 있어. 유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일주일 후, 사설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유진은 자기 방에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강지원, 25세, 출생 2001년 3월 15일, 부모 강민수, 김수진 2006년 교통사고 사망, 2006년 백호원 입소 당시 5세, 2021년 백호원 퇴소. 유진의 손이 멈췄어요. 김수진.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보고서를 더 읽었어요. 부 강민수 백호그룹 강철민 회장의 아들, 모 김수진 강철민 회장의 며느리.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손이 떨렸어요. 강지원은 강철민 회장의 진짜 손녀였습니다. 혈육이었어요. 유진은 보고서를 집어던졌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5년 동안 완벽하게 속였는데. 거울 앞에 섰어요.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저 여자가 나타나면 내 DNA 검사 위조한 거 들통날 거야. 유진의 숨이 가빠졌어요. 회장님이 저 여자랑 DNA 검사라도 하면 끝이야. 나는 감옥 가고 돈도 다 날리고. 유진은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안 돼. 그럴 순 없어.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저 여자를 없애야 해. 유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회장님도. 유진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탐정님.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강지원 일상 동선 파악해 주세요. 언제 어디로 다니는지 전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봐 주세요. 전화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어요. 유진 양, 그건 돈은 2배로 드릴게요. 아니, 3배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유진은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봤어요. 예쁘게 웃었습니다. 미안하지만 강지원, 넌 사라져야 해. 내가 살려면.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 손녀라고 믿었던 유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진짜 손녀인 지원이 위험에 처하게 될 거라는 것도. 저는 그저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지원이는 정말 좋은 아이야. 내 손녀 지원이가 저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몰랐습니다. 제가 만나고 있는 그 아이가 진짜 손녀라는 걸. 운명은 참 묘했어요. 20년을 찾아 헤맸는데 손녀는 제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대신 가짜를 진짜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 대가가 얼마나 클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유진과 식사를 했습니다.
유진이 밥을 먹다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 그렇게 보여? 네.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났어. 젊은 친구인데 참 착해. 아, 그 지갑 주었다는 분이요? 응, 지원이라고. 참 좋은 아이야. 유진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식었어요. 하지만 금방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면 다행이에요. 유진아, 너도 지원이 만나볼래? 너랑 나이도 비슷하던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바쁘거든요. 유진은 손사래를 쳤어요. 식사가 끝나고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을 읽고 있는데 유진이 노크를 했어요. 할아버지, 잠깐 들어가도 돼요? 그래, 들어와. 유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유진이 앉으면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요즘 재벌가에 사기꾼들이 많대요. 사기꾼? 네. 젊은 여자들이 재벌 노인들한테 접근해서 재산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제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그 강지원이라는 사람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 회사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요즘 젊은 여자를 자주 만나신다고 다들 걱정하더라고요. 제가 화를 냈어요. 유진아, 지원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할아버지, 그 사람이 할아버지한테 뭘 요구한 적 없어요? 없어. 오히려 내가 사례금 주려고 해도 안 받더라. 그게 바로 수법이에요. 처음에는 안 받는 척 하다가 나중에 큰 걸 요구하는 거예요. 유진아, 그만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원이를 의심하지 마. 넌 그 아이를 모르잖아. 유진의 표정이 굳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알아. 내 마음은 고맙지만 지원이는 정말 좋은 아이야. 걱정하지 마.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유진이 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유진이 그날 밤 무슨 짓을 했는지. 다음 날, 제 주치의 박인호 원장이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병원에 한번 오셔야겠습니다. 왜요? 지난주에 검진 받았잖아요. 검사 결과를 다시 확인했는데요.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직접 오시죠. 저는 병원으로 갔어요. 박인호 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혈압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심장에도 부담이 가는 것 같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난주에는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다시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건데요?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저는 불안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우선 약을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리하지 마세요. 특히 감정적으로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유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할아버지, 병원 다녀오셨어요? 뭐래요? 응. 혈압이 좀 높대. 그럼 조심하셔야죠. 할아버지,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리는 무슨, 매일 밖에 나가시잖아요. 그 강지원이라는 사람 만나러. 제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유진아, 그 얘기는 그만하자. 할아버지, 제가 왜 이러는지 아세요? 할아버지 건강이 걱정돼서 그래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무리하시면 어떡해요? 저는 할아버지밖에 없는데. 제 마음이 약해졌어요. 알았어. 조심할게. 약속하세요.
건강 생각해서 좀 쉬시기로. 그래, 약속할게. 유진은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박인호 원장이 유진한테 뇌물을 받았다는 걸. 나중에 집사 김수철이 알아냈습니다. 유진이 박인호에게 5천만 원을 줬더군요. 거짓 진단을 하라고요. 그날 밤 유진이 지원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원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강지원 씨죠?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누구세요? 서유진이에요. 강철민 회장님 손녀. 지원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은 무슨,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네, 우리 할아버지한테 접근해서 뭘 얻어내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뭐요? 지갑 하나 주워줬다고 계속 할아버지를 만나요? 목적이 뭐예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정말 그런 의도 없어요. 거짓말 마세요. 다 알아요. 당신 같은 사람들 많이 봤어요. 재벌한테 접근해서 돈 뜯어내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들으세요, 강지원 씨. 할아버지한테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하지만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사기 혐의로. 증거도 다 있어요. 무슨 증거요?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할아버지가 당신한테 명함도 주고 식사도 사주고 취업도 도와주려고 했잖아요. 그게 다 증거예요. 그건 회장님이 먼저. 누가 믿겠어요? 가난한 대학생이 재벌 회장한테 접근한 거잖아요. 뉴스 나면 당신 인생 끝이에요. 지원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왜 이러세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마지막 경고예요. 할아버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만나지도 마시고. 알겠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연락하시면 받지 마세요. 무시하세요. 안 그러면 당신이 후회할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원은 핸드폰을 들고 한참 울었어요. 다음 날 저는 지원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지원 씨? 오늘 시간 있어요? 지원 씨? 회장님, 죄송한데요. 저 앞으로 바빠서 못 만날 것 같아요. 뭐? 갑자기 왜? 죄송해요. 이제 그만 연락 주세요. 지원 씨,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부담스러워요. 회장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부담스러우면 안 그럴게요. 그냥 친구로 지내면 안 돼요?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보며 멍하니 있었어요. 왜 갑자기 이러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집사 김수철이 물었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수철이, 지원이가 갑자기 연락하지 말래. 뭐라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김수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유진 양이 뭔가 했을 수도 있습니다. 유진이가? 설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유진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지원은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답장이 없었어요. 저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왜 갑자기 지원이 저를 피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저녁 식사 후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책을 떨어뜨렸어요.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수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천장의 샹들리에였어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셨습니까?
김수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가 어디지? 백호병원 응급실입니다. 서재에서 쓰러지셨어요. 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내가 쓰러졌어? 네. 심장 발작이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빨리 발견해서 병원에 모셔왔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다행입니다. 제가 왜 쓰러진 거죠? 급성 심근경색 증상이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 같은데요. 스트레스요? 네. 최근 무리하신 게 있으십니까? 저는 생각했어요. 지원이가 연락을 끊은 것.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아니요. 별로 없는데요. 혈압도 많이 올랐고요. 심장에도 무리가 갔습니다.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사가 나갔어요. 김수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놀랐습니다. 서재에서 쓰러져 계시는 걸 보고. 미안하네, 수철이. 걱정 끼쳤어. 회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 쓰러지시기 전에 뭐 드신 게 있으십니까? 응? 저녁 먹고 서재에서 차를 마셨어. 유진이가 타준 녹차였는데. 김수철의 얼굴이 굳었어요. 유진 양이 타준 차요? 그래. 왜? 아닙니다. 그냥 확인 차원입니다. 하지만 김수철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수철이 뭔가 있어? 회장님, 일단 푹 쉬십시오. 제가 확인해 볼 게 있습니다. 김수철은 병실을 나갔어요.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원아, 넌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내가 쓰러진 것도 모르겠지. 가슴이 아팠어요. 왜 갑자기 연락을 끊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유진이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놀랐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걱정 마. 무슨 괜찮아요. 심장 발작이었다면서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할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할아버지를 너무 힘들게 했나 봐요.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어. 할아버지가 편찮으신데 제가 철이 없었어요.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할아버지 건강만 챙기면서 살게요. 유진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할아버지, 절대 아프시면 안 돼요. 저는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저는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알았어, 알았어. 걱정 마. 할아버지 안 아플게. 유진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약해졌어요. 유진이도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구나.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유진이 병실을 나가자마자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김수철이 나중에 말해줬어요. 유진이 복도에서 입꼬리를 올렸다고. 실패했네. 독극물 양을 좀 더 늘릴걸. 그렇게 중얼거렸답니다. 이틀 후 저는 퇴원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수철이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김수철이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회장님이 드셨던 차입니다. 서재 찻잔에 남아있던 걸 채취했습니다. 왜?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백호과학수사연구소예요. 검사? 무슨 검사를? 김수철이 봉투를 꺼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지였어요. 샘플 녹차 잔류물, 검출 성분 디기탈리스 배당체 미량 검출, 판정 독성 물질 포함.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디기탈리스는 강심제 성분입니다. 적정량을 넘으면 심장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럼 이 차에. 네.
독극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누가 이런 짓을? 김수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 차를 누가 타주셨습니까? 유진이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유진이가 그럴 리 없어. 실수였겠지. 아니면 누가 몰래. 회장님. 김수철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5년 전부터 저는 유진 양을 관찰해 왔습니다. 유진 양은 회장님의 진짜 손녀가 아닙니다. 뭐라고? DNA 검사를 위조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무슨 증거? 김수철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백호유전자 검사센터, 유진 양의 대학 동기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위조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예요. 그게 무슨? 유진 양은 3년 전 한별그룹에도 손자라고 접근했습니다. 들통나서 쫓겨났고요. 서류를 넘겼어요. 사진이 나왔습니다. 유진이 다른 노인과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분이 한별그룹 회장입니다. 유진 양이 손자라고 속였다가 발각됐어요. 제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아니야. 회장님, 유진 양은 전문 사기꾼입니다. 그럼 진짜 손녀는? 김수철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강지원 양입니다. 뭐라고? 강지원 양이 회장님의 진짜 손녀입니다. 출생 기록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강민수, 어머니 김수진. 회장님의 며느리가 맞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비었어요. 지원이가 내 손녀라고? 네. 20년 전 백호원에 입소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어?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회장님,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말로만 하면 회장님이 안 믿으실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김수철의 말이 맞았어요. 만약 증거 없이 유진을 의심하라고 했으면 저는 화를 냈을 겁니다. 그럼 지원이가 내 진짜 손녀라는 거야? 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년을 찾아 헤맸는데 바로 옆에 있었어. 회장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원이는 지금 어디 있어? 유진 양이 협박했습니다. 회장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요. 제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유진이가 그런 짓을. 회장님, 유진 양은 지금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무슨 계획? 김수철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진 양이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강지원 양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어요. 동선을? 네. 그리고 이상한 건 교통사고 위장 방법도 알아봤다고 합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럼 지원이가 위험하다는 거야? 네. 유진 양은 지원 양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김수철이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뭐야? 말해봐. 회장님도요. 숨이 막혔습니다. 나도?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유진 양이 전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이미 유언장도 유진 양 앞으로 돼 있고요. 제가 바보였습니다. 5년 동안 유진을 믿었어요. 진짜 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수철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유진 양을 고발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그럼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녹음, 영상, 현장 체포. 그래야 유진 양이 도망갈 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네. 그럼 지원이는?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몰래 경호원을 붙여놓겠습니다. 지원이한테는 말 안 해도 되나? 아직은 안 됩니다. 지원 양이 알면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유진 양이 눈치챌 거예요. 알았어. 수철이, 자네한테 맡기겠네.
김수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원이 생각이 났어요. 지원아,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를 몰라봤어. 눈물이 났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할아버지가 꼭 너를 지킬게.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저 달 아래 어딘가에 제 진짜 손녀가 있었어요. 혼자 무서워하고 있을 거예요. 꼭 지켜주마. 이번엔 놓치지 않을게. 김수철은 그날부터 밤낮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김수철은 밤낮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회사에 나가고 유진과 식사를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칼로 베는 것처럼 아팠어요. 유진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이사회 참석했어요. 다들 저한테 잘해주더라고요. 그래, 다행이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감사해요.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분노가 숨어 있는지 유진은 몰랐어요. 조금만 기다려라. 증거만 확보하면 너의 가면을 벗겨줄 테니까. 김수철은 매일 밤 제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백호유전자 검사센터 대표를 만났습니다. 뭐래? 돈을 주면 실토하겠답니다. 얼마? 1억이요. 주게. 당장. 김수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틀 후 김수철이 녹음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백호유전자 검사센터 대표의 목소리였어요. 네, 맞습니다. 서유진 양이 저한테 5천만 원 주고 DNA 검사 결과 위조를 부탁했어요. 강철민 회장과 친손녀 관계로 나오게요? 네. 실제로는 혈연 관계가 전혀 없는데 99.9% 일치로 만들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네. 당시 주고받은 문자랑 입금 기록 다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유진이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어. 회장님,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김수철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유진 양이 독극물을 구매한 기록입니다. 어디서? 인터넷 암시장이요. 디지털 포렌식으로 추적했습니다. 서류를 봤어요. 디기탈리스 추출물 10ml 구매. 구매자 서유진. 날짜 2026년 2월 15일. 제가 쓰러지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유진을 고발할 수 있지 않나? 아직 부족합니다. 유진 양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한가?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유진 양이 직접 범행을 인정하는 녹음이나 현장에서 체포되는 상황이요. 그걸 어떻게 해?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김수철은 계속 증거를 모았어요. 한별그룹 사건 관련 자료도 입수했습니다. 3년 전 유진이 한별그룹 회장 손자라고 사기친 기록이었어요. 회장님, 유진 양은 이런 사기를 여러 번 저질렀습니다. 전문적으로요. 다른 피해자도 있나? 네. 태양그룹, 세봄제약에도 접근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모두 실패했고요. 그럼 나한테는 성공한 거네. 네. 5년 동안 들키지 않았으니까요.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5년 동안 저는 완전히 속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 지원이의 DNA 검사였습니다. 수철이, 지원이 DNA는 어떻게 구하지? 회장님, 제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뭔데? 지원 양이 다니는 편의점에 제가 손님으로 가겠습니다. 지원 양이 만진 물건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게 가능한가? 네. 일회용 컵이나 빨대면 충분합니다. 김수철은 이틀 후 지원이가 일하는 편의점에 갔습니다.
커피를 사서 지원이가 건넨 일회용 컵을 가져왔어요. 회장님 확보했습니다. 그럼 바로 검사를. 네. 제가 아는 신뢰할 수 있는 곳에 의뢰하겠습니다. 백호의과대학 부속병원 유전자 검사실이요. 얼마나 걸리나? 3일입니다. 가장 긴 3일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원이가 정말 내 손녀일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확신했습니다. 지원이는 제 손녀가 맞았어요. 며느리 수진이와 너무 닮았거든요. 3일째 되는 날, 김수철이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뭐라고 나왔어? 직접 보십시오. 봉투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열었어요.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 피검사자 1 강철민, 피검사자 2 강지원, 친손녀 관계 확률 99.99%, 판정 생물학적 친손녀 관계 확인.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원이가 정말. 네, 회장님. 강지원 양이 회장님의 진짜 손녀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20년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지원이는 제 바로 옆에 있었어요. 수철이, 내가 바보였어. 지원이를 못 알아봤어. 회장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원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무서워하고 있겠지. 유진이한테 협박받고 제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유진이를 반드시 응징해야 해. 회장님,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뭔데? 유진 양이 직접 범행을 인정하는 증거요. 녹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김수철이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회장님께서 유진 양을 자극하십시오. 제가 숨어서 녹음하겠습니다. 자극을? 지원 양 이야기를 꺼내세요. 유진 양이 본심을 드러낼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저녁, 유진과 단둘이 식사를 했습니다. 김수철은 숨어서 녹음기를 켰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유진아, 요즘 강지원이라는 친구 생각이 잦구나. 유진의 손이 멈췄어요. 왜요, 할아버지? 그냥 좋은 아이더라고. 너랑 비슷한 나이인데. 할아버지, 그의 이야기는 그만하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왜? 뭐가 문제야? 그 애가 할아버지한테 접근하는 게 수상해요. 분명 목적이 있을 거예요. 목적? 무슨 목적? 유진이 포크를 내려놨습니다. 할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강지원이라는 애 할아버지 재산 노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제가 조사했어요. 그의 고아원 출신이잖아요. 돈이 필요할 거예요. 저는 속으로 화를 눌렀습니다. 그래도 좋은 아이 같던데. 할아버지, 유진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할아버지는 너무 순진하세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유진아, 너 왜 이래? 제가 할아버지를 지켜야죠. 저 말고 누가 할아버지를 지켜요. 유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강지원이라는 애는 절대 할아버지한테 가까이 오면 안 돼요. 제가 확실하게 처리할 거예요. 처리? 무슨 소리야? 유진이 입을 다물었어요.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경고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김수철이 모든 걸 녹음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유진이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김수철이 저한테 왔어요. 회장님, 녹음 완료했습니다. 잘했네. 그날 밤 유진의 방. 유진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수철이 유진의 방 근처에 몰래 설치한 녹음기가 모든 걸 잡아냈어요.
여보세요? 김 탐정님? 저예요. 네, 유진 양. 강지원 제거 건 빨리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완료할까요? 이번 주 안에요. 늙은이가 자꾸 그 여자 생각한다고 해요. 빨리 없애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장 일도 준비해 주세요. 네. 강지원 제거하고 나면 회장도 처리할 거예요. 이 늙은이 죽으면 전부 내 거잖아요. 유진 양, 그건 돈은 2배로 드릴게요. 아니, 3배. 회장 죽으면 저 백호그룹 상속받아요. 그럼 돈 1,000억도 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유진은 거울 앞에 섰어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참아. 조금만 더 참으면 돼. 강지원 없애고 회장 없애고 그럼 다 내 거야. 백호그룹 전부. 유진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몰랐어요. 모든 게 녹음되고 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김수철이 제게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저는 유진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이 늙은이 죽으면 전부 내 거잖아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회장님. 응, 충분해. 이제 유진을 법정에 세울 수 있어. 회장님, 하지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데? 유진 양이 이번 주 안에 지원 양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원이가 위험해? 네. 제가 경호원을 붙여놨지만 확실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당장 지원이를 안전한 곳으로. 그때였습니다. 김수철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네. 뭐라고요? 김수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유진 양이 고용한 괴한들이 지금 지원 양을 쫓고 있습니다. 어디야? 지원이는 지금 어디 있어?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편의점에서 퇴근하는 중입니다. 뒷골목으로 가고 있어요. 당장 차 준비해. 저는 뛰쳐나갔습니다. 운전기사 이성호가 급히 차를 몰았어요. 회장님, 어디로 가십니까? 백호대학교 후문 쪽 편의점. 빨리. 차가 출발했습니다. 김수철이 핸드폰으로 계속 보고했어요. 회장님, 경호원이 지원 양 20m 뒤에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괴한 2명이 접근 중입니다. 경찰은 신고했습니다. 5분이면 도착한다고 합니다. 5분이면 늦어. 빨리 가.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지원이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제 진짜 손녀가. 지원아, 조금만 버텨라. 할아버지가 간다. 그때 김수철의 핸드폰에서 경호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팀장님, 괴한들이 움직입니다. 지원 양한테 다가가고 있어요. 막아. 네. 차 안에서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3분 후 편의점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뒷골목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저기야. 저는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골목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70세 노인이 이렇게 빨리 뛸 수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지원이 골목벽에 등을 대고 서 있었어요. 2명의 남자가 지원을 에워쌌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괴한들이었어요. 경호원 1명이 한 괴한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괴한이 지원에게 다가가고 있었어요. 지원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싫어요. 저리 가요. 괴한이 지원의 팔을 잡았어요. 그 순간, 지원아. 저는 소리쳤습니다. 지원이 제 쪽을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괴한이 지원을 끌고 가려는 순간 제 경호원들이 뛰어들었어요. 김수철도 함께였습니다. 김수철이 괴한의 팔을 잡았습니다. 경호원 2명이 괴한들을 제압했어요. 바닥에 넘어뜨려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경찰 올 때까지 붙잡아. 저는 지원에게 달려갔어요. 지원이 벽에 기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떨고 있었어요. 지원아. 저는 지원을 안았습니다. 지원이 제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왔어. 그때였습니다. 지원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말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지원이 저를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지원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늦어서 미안해. 회장님, 왜? 지원이 혼란스러워했어요. 왜 회장님을 할아버지라고 불렀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 3대가 도착했습니다. 경찰들이 괴한 2명을 체포했어요. 김수철이 괴한 중 1명의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회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핸드폰 화면을 봤어요. 최근 통화 기록이 보였습니다. 서유진 이름이 5번이나 찍혀 있었어요.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김수철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밤 9시에 처리해. 편의점 퇴근길 골목에서 교통사고로 위장하고.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해. 실수하면 안 돼. 걱정 마십시오.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유진이, 내가 어떻게 해?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괴한들 조사하겠습니다. 배우가 누군지 밝혀내겠습니다. 배우는 서유진입니다. 증거도 다 있어요. 김수철이 괴한의 핸드폰을 경찰에게 건넸어요. 이게 증거입니다. 서유진과 괴한들의 통화 기록이랑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바로 체포영장 신청하겠습니다. 저는 지원을 일으켰어요. 지원아, 일어날 수 있어? 네, 괜찮아요. 지원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병원 가자. 검사 받아야 해.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아니야. 꼭 가야 해. 저는 지원을 차에 태웠습니다. 백호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에서 지원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다만 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병실에서 저와 지원이 단둘이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지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아까 일은 뭐였어요? 왜 저를 구하러 오셨어요? 저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김수철이 문을 두드렸어요. 회장님,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김수철이 들어와 봉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이걸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지원에게 건넸어요. 이걸 봐. 지원이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원아, 넌 내 손녀야. 네. 강지원. 내 아버지는 강민수, 어머니는 김수진. 내 아들과 며느리였어.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거짓말이죠? 이럴 수가. 20년 전 내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때 나는 중국에 있었고 너를 지키지 못했어. 그럼 저는 응, 넌 내 친손녀야. 20년 동안 찾아 헤맸어. 그런데 내가 바로 내 옆에 있었어. 지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믿을 수 없어요. 지원아, 내 어머니 사진 본 적 있어? 저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며느리 수진이의 사진이었어요. 지원에게 보여줬어요. 지원이 사진을 보더니 숨을 멈췄습니다. 이 사람, 저랑 똑같아요. 내 어머니야. 김수진, 넌 어머니를 쏙 빼닮았어. 지원이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엄마, 이게 우리 엄마예요? 응. 저도 울었습니다. 지원아, 할아버지가 미안해. 20년 동안 너를 찾지 못해서 바로 옆에 있었는데 몰라봐서. 지원이 저를 봤어요. 그럼 정말 제가 할아버지. 응. 넌 내 손녀야. 내 유일한 손녀. 지원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둘이서 한참을 울었어요. 2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한참 후 지원이 물었어요. 그럼 서유진은요? 가짜야. 사기꾼이었어. 5년 동안 나를 속였지. 그 사람이 저한테 전화해서 협박했어요. 할아버지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제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미안하다, 지원아. 유진이가 너한테 그런 짓을 했구나. 할아버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진을 법정에 세울 거야. 사기, 살인, 미수, 전부 다. 김수철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내일 기자회견 준비하겠습니다. 그래. 세상에 전부 밝혀야지. 저는 지원의 손을 잡았어요. 지원아, 내일 할아버지랑 같이 서줄 수 있겠어? 네. 무서운데. 할아버지가 계시면 괜찮아요. 고맙다, 지원아. 그날 밤 저는 지원을 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유진은 자기 방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저는 지원에게 2층 객실을 내줬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렴. 내일 아침 함께 나가자. 네, 할아버지. 지원이 저를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20년 만에 손녀가 저를 할아버지라고 불러줬어요. 지원아. 네. 사랑한다. 지원이 웃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할아버지. 다음 날 아침, 김수철이 저를 깨웠습니다. 회장님, 기자회견 준비 완료됐습니다. 고맙네. 저는 일어나 옷을 입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5년간의 거짓이 끝나는 날이었어요. 지원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해도 돼요? 무서워요. 괜찮아. 할아버지가 옆에 있을게. 네. 지원의 손을 잡았어요. 지원아, 오늘은 내가 세상에 나오는 날이야. 당당하게 서 있으면 돼. 알겠어요, 할아버지. 우리는 함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실에서 유진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 기자회견 있다면서요? 새로운 사업 발표하신다고 들었어요. 응, 그래. 저도 같이 가도 돼요? 당연하지. 꼭 와야지. 유진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할게요. 옷 갈아입고 올게요. 유진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김수철이 작게 말했어요. 회장님, 유진 양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래야 도망갈 생각을 안 하니까. 30분 후 백호그룹 본사 대강당에 도착했습니다. 기자들이 벌써 200명 넘게 모여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유진이 신나서 말했어요. 와, 기자들 진짜 많다. 할아버지, 무슨 발표하시는 거예요? 곧 알게 될 거야. 유진은 VIP석에 앉았습니다. 제일 앞자리였어요. 저는 김수철, 지원과 함께 무대 뒤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회장님, 경찰 대기 중입니다. 좋아. 시작하자. 저는 지원의 손을 잡았어요. 지원아, 준비됐어? 네. 떨리지만 괜찮아요. 고맙다. 무대로 나갔습니다. 단상에 섰어요.
200명의 기자들이 저를 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유진이 앞자리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호그룹 회장 강철민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오늘 여러분을 급히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저는 유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5년 전 저는 이 자리에서 손녀를 찾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진이 웃었어요. 서유진, 20년 만에 찾은 제 손녀라고 소개했습니다. 유진이 손을 흔들었어요. 기자들이 유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유진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5년 전 제 손녀라고 발표한 서유진은 사기꾼입니다.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대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회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단상 뒤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증거가 여기 다 있습니다. 김수철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스크린에 DNA 검사 위조 업체 대표의 녹음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서유진 양이 5천만 원 주고 DNA 검사 결과 위조를 부탁했어요.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화면, 독극물 구매 기록이 나왔어요. 디기탈리스 추출물 구매자 서유진.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이건 조작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유진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스크린에 다음 영상이 나왔습니다. 유진이 전화하는 녹음이었어요. 강지원 제거건 빨리 진행해 주세요. 이번 주 안에요. 회장 일도 준비해 주세요. 이 늙은이 죽으면 전부 내 거잖아요. 유진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이 소리쳤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살인 미수 혐의도 있습니까? 유진이 뒤로 물러섰어요. 아니에요. 이건 조작이에요. 할아버지, 저 아니에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유진, 당신은 제 손녀가 아닙니다. 전문 사기꾼이에요. 3년 전 한별그룹에서도 같은 수법을 썼죠. 한별그룹 사건 자료가 스크린에 나왔어요. 유진이 다른 노인을 속인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젯밤 괴한을 보내 납치하려고 했어요. 괴한과 유진의 통화 녹음이 나왔습니다. 오늘 밤 9시에 처리해. 교통사고로 위장하고 유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안 돼. 그때 대강당 뒤에서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5명의 경찰관이었어요. 선임 경찰관이 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유진 사기, 문서 위조,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안 돼. 놔줘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유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유진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차가운 금속 소리가 대강당에 울렸습니다. 유진이 저를 봤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저 정말 할아버지 사랑했어요. 거짓말 그만하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 없어요. 돈만 받죠. 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맞아요. 돈이 전부였어요. 당신 같은 늙은이가 뭐가 중요해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사진을 찍었어요. 후회할 거예요, 강철민. 당신도 결국 혼자 죽을 거예요. 유진이 소리를 지르며 끌려나갔습니다. 대강당 문이 닫혔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어요. 여러분, 이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대 옆으로 손짓했습니다. 지원아, 이리 와.
지원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나왔어요. 제 옆에 섰습니다. 저는 지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아이가 제 진짜 손녀입니다. 강지원. 제 아들 강민수와 며느리 김수진의 딸이에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20년 전 아들 부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저는 중국에 있었습니다. 사업 때문이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장례식보다 계약을 선택했습니다. 그 사이 손녀는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20년 동안 찾지 못했어요. 지원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 이 아이가 제 지갑을 주워서 파출소에 신고했어요. 그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지원을 봤어요.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20년 동안 너를 지키지 못해서 바로 옆에 있었는데 몰라봐서.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이제 만났잖아요. 저도 울었습니다. 지원아, 용서해 주겠니? 할아버지. 지원이 저를 안았습니다. 대강당에 박수가 터졌어요. 200명의 기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어요. 저는 지원을 꼭 안았습니다. 20년 만의 재회. 온 세상이 지켜보는 가운데였습니다. 한참 후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김수철을 가리켰습니다. 특히 김수철 집사님. 5년 동안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용히 증거를 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사업이 중요합니까? 가족이 중요합니까? 저는 70년을 살면서 그 답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가족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제발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마십시오. 가족을 먼저 보십시오. 사업은 다시 할 수 있어도 가족은 잃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강당이 조용했어요. 많은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원의 손을 잡고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손녀와 함께 있고 싶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지원이 하늘을 봤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보고 계실까요? 그럼 분명히 보고 있을 거야. 너무 기뻐하실 거야. 저도 이제 가족이 생겼어요. 응, 이제 우리 가족이야. 저는 지원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함께 차에 탔어요.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 집은 더 이상 텅 빈 집이 아니었어요. 손녀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식탁을 비췄어요. 저는 지원과 마주 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있어요. 그래, 무슨 발표? 졸업 논문이요. 경영 전략에 대해 썼어요. 지원이 웃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편의점 유니폼 대신 깔끔한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잘할 거야. 우리 손녀가 제일 똑똑한데. 할아버지, 또 그러시네요. 지원이 부끄러워했습니다. 김수철이 커피를 가져왔어요. 회장님, 지원 양 커피 드시겠습니까? 고맙네, 수철이. 감사합니다, 김 집사님. 셋이서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이게 제가 꿈꿔왔던 풍경이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아침. 할아버지, 오늘 회사 가세요? 응. 이사회 있어. 너도 오후에 올래? 견학 삼아. 지원이 눈을 반짝였어요. 정말요? 가도 돼요? 당연하지. 너도 이제 백호그룹 상속자잖아. 아직 공부해야 할 게 많아요.
천천히 배우면 돼. 할아버지가 다 가르쳐 줄게. 지원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며느리 수진이와 똑같았어요. 할아버지, 그런데 서유진은 어떻게 됐어요? 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징역 15년 받았어. 지금 백호교도소에 있어. 15년이요? 응. 사기, 문서 위조, 살인 미수. 전부 합쳐서 15년이야. 지원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불쌍하기도 해요. 착한 아이구나. 그래도 유진이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 네, 알아요. 김수철이 말했습니다. 지원 양, 착한 마음은 좋지만 유진 양은 회장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 양도요. 맞아요. 잊지 말아야겠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지원이 학교로 떠났어요. 할아버지, 다녀올게요. 조심해서 가렴. 오후에 회사에서 봐. 네. 지원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지원이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이제는 운전기사가 데려다주고 있었어요. 회장님, 행복해 보이십니다. 김수철이 말했어요. 그래, 수철이. 70년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행복해. 다행입니다. 5년 동안 고생하신 보람이 있네요. 고생은 자네가 더했지. 고맙네, 수철이. 자네 아니었으면 진실을 못 밝혔을 거야.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김수철이 고개를 숙였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백호그룹 본사. 지원이 저를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왔구나. 발표는 잘했어? 네. 교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래, 우리 손녀 최고야. 저는 지원을 데리고 회사를 돌았습니다. 임원들이 인사했어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지원 양 반갑습니다. 1년 전 기자회견 이후 모든 게 바뀌었어요. 유진의 사기 사건은 전국 뉴스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스캔들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해했습니다. 늙은 회장이 손녀를 찾은 이야기. 20년 만에 재회. 감동적인 이야기가 됐어요. 백호그룹 주가도 올랐습니다. 투자자들이 말했어요. 강철민 회장은 정직한 사람이다. 5년간 속았어도 진실을 밝혔다. 신뢰가 회복됐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할아버지 사진 걸려 있어요. 지원이 복도 벽을 가리켰어요. 백호그룹 역대 회장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 사진도 있었어요. 저 사진 30년 전에 찍은 거야. 젊으시네요. 그때는 젊었지. 지금은 늙었어. 아니에요. 할아버지 지금도 멋있어요. 지원이 웃었습니다. 회장실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할아버지 방이에요? 응. 앉아봐. 지원이 회장 의자에 앉았습니다. 와, 여기 앉으니까 기분이 이상해요. 언젠가 너도 여기 앉을 거야. 저요? 아직 멀었어요. 천천히 배우면 돼. 할아버지가 있을 때 많이 배워도. 네, 할아버지. 저녁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김수철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뭐야?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갈비찜입니다. 오, 좋네. 셋이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지원아, 내일 뭐 해? 아침에 수업 있어요. 오후는 자유예요. 그럼 할아버지랑 산책 갈래? 좋아요. 식사 후 거실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백호그룹 강철민 회장, 자선사업에 100억 기부. 앵커가 말했습니다. 지원이 저를 봤어요. 할아버지, 이거 진짜예요? 응. 어제 발표했어. 100억이요? 고아원이랑 아동보호센터에 기부했어. 너처럼 힘든 아이들 돕고 싶어서.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 울지 마. 당연한 일이야. 우리가 도와야지. 고마워요, 할아버지. 지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도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지원아. 다음 날 오후, 우리는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할아버지, 손녀, 집사, 셋이서 나란히 걸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벤치에 앉을래요? 그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김수철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렸어요. 저는 지원을 봤습니다. 지원아,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할아버지가 미안해. 20년 동안 너를 못 찾아서. 괜찮아요. 이제 만났잖아요. 그래도 미안해. 내가 고생했을 텐데. 할아버지, 저 고아원에서 나쁘게만 자란 건 아니에요. 좋은 선생님들도 많았고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 네. 힘들었지만 배운 것도 많아요. 혼자 사는 법도 배우고 돈의 소중함도 알았어요. 착한 아이구나. 할아버지, 저 생각해 봤어요. 만약 20년 전에 할아버지가 저를 찾았으면 어땠을까요? 응? 그럼 저는 재벌 손녀로만 자랐을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돈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랐을 거예요. 지원이 웃었습니다. 지금이 더 좋아요. 세상을 알고 할아버지를 만났으니까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지원아,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저 정말 행복해요. 고맙다, 지원아. 할아버지한테 와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아버지 만나서 진짜 가족이 뭔지 알았어요. 저는 지원을 안았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민수야, 수진아. 지원이 잘 크고 있어. 걱정 마. 할아버지가 평생 지킬게.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아들과 며느리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원이 잘 부탁드려요. 저는 웃었습니다. 김수철이 다가왔어요. 회장님, 지원 양,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 조금 더 있다 가자. 날씨가 좋네. 네, 회장님. 셋이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업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라는 걸 70이 돼서야 알았구나. 하지만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까요. 그리고 손녀를 찾았으니까요. 지원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처음이에요. 가족이라는 게. 나도야. 진짜 가족이 뭔지 이제야 알았어. 할아버지.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원아. 우리는 웃었습니다. 하늘에서 새가 날아갔어요. 자유롭게, 행복하게. 우리처럼. 가족은 늦게 찾아도 가족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시간이 흘러도. 가족은 가족이에요. 그리고 사랑에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